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0대 이혼 후 재혼에 성공해서 현재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여성입니다. 저는 8년 전에 이혼 한 번 했어요. 지금은 덤덤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는 왜 그리도 주눅이 들었는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저의 이혼을 아는 것처럼 저는 한동안 마음고생을 하면서 살았었네요.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 제가 그 사람과 헤어졌다는 것이 천만다행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얼마 전 하늘이 주신 기회인지 제가 전 남편에게 시원한 복수를 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저의 결혼 생활을 되짚어보면 저는 정말 어리석었던 사람이었어요. 남들처럼 평범한 연애를 했고 간이고 쓸개고 모두 저를 위해서면 아낌없이 내어줄 것 같은 한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때 당시 저는 이 남자가 평생 변하지 않고 저를 사랑해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물론 평생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남편들도 있지만 애석하게 저의 남편은 결혼을 하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180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저의 불행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이제와 전 남편인 그 인간을 생각하면 그 인간은 타인의 시선을 꽤 많이 신경 쓰는 사람이었어요. 타인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성실하고 또 다정다감한 사람이었죠. 게다가 꽤나 잘생긴 외모와 뛰어난 언변은 늘 그 사람의 주변에 사람을 모이게 했어요.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면서 저는 내가 이 사람 애인이다, 내가 이 사람 부인이다라는 이상한 우월감을 느끼곤 했는데 실제로 결혼하고 남편이 변하기 전까지는 무척이나 만족스럽고 행복한 결혼 생활에 주변에서 저를 부러워하는 여자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결혼 후 2달 만에 임신을 하고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남편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함께 다니기 창피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아무리 임산부라도 그렇지 너는 관리는 안 하냐? 난 결혼하고 펑퍼짐해지는 여자들 보면 그렇게 한심하던데 네가 딱 그 짝이다.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지만 한번 시작된 막말과 저를 향한 나쁜 태도는 그 시작으로 점점 더 심해졌고 급기야 제가 아이를 출산하는데도 그 인간은 코빼기 한 번을 보이지 않았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알게 되니 저 모르게, 아니 저와 상관없다는 듯 외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하지만 어리석게도 그 사실을 4년이 지나고 알았어요. 독박육아라고 하잖아요. 홀로 고군분투하며 아이를 키우다 보니 다른 여자들은 다 느낀다는 그 촉이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왔어요. 그때 당신 저에겐 아이를 굶기지 않고 공과금 밀린 것을 해결하며 남들처럼 생활하는 게 가장 중요한 때였거든요. 게다가 남편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일을 핑계로 사람들을 많이 만났죠. 그 중에는 투자와 자문의 목적으로 만나는 여자들도 많았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그런 여자들을 만나나 보다 하고 생각했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아르바이트와 부업을 해야 했어요. 남편의 사업은 그때까지도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저에게 생활비를 주지 못했고 다른 건 몰라도 아이의 분유값과 기저귀 값은 있어야 했기에 저는 푼돈이라도 벌어야 했죠. 한 번은 남편에게 이렇게 불안정하게 사는 것이 불편하니 저라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어디 작은 곳이라도 취직을 해야겠다고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남편은 제 예상과 다르게 버럭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취직? 당신이 뭐 하나 내세울 게 있어. 학력이 좋아? 아니 몸매나 외모가 뛰어나? 어디 나가서 망신당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얌전히 푼돈이나 벌어. 내가 이번에 한 방 터트리면 생활비 왕창 줄 테니까. 그놈의 한 방. 저는 그 인간과 살면서 그 단어를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들었는데 끝내 저와 살던 내내
그 한 방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 당연히 생활비도 계속 없었고 저는 하는 수 없이 남편 몰래 구직 활동을 해야 했죠. 친정에 손 벌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들어가는 돈도 한두 푼이 아니고 때에 맞춰 아이 내복이라도 살려면 돈이 간절히 필요했으니까요. 제 주변에서는 답답하게 굴지 말고 남편에게 조목조목 따지며 생활비를 달라고 당당하게 말하라는 이들도 많았어요. 처음 몇 번 생활비로 부부싸움을 하다 보니 어차피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저는 남편과 대화를 하지 않게 되었죠. 그리고 6개월 남짓의 구직 활동 끝에 작은 중소기업의 격리로 취직을 하게 된 저는 그제야 비로소 고정 수입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처음 제가 직장을 다니겠다고 말했을 때 노발대발했던 남편은 막상 제가 취직을 하고 월급을 받게 되니 별말을 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저기 기름값하게 나 10만 원만 줘봐 라며 저에게 돈을 타가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돈을 받아가면서 민망한지 조금만 기다려. 이번 일만 잘 되면 내가 이거 10배 아니 100배로 돌려줄게 라는 말을 무슨 공수표 던지듯 했는데 그 말 역시 한 번을 지키지 못했어요. 저도 기대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참 많이 내려놓았다고 생각한 저에게도 참지 못할 첫 번째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날은 다니던 직장에서 토요일에 야유회를 가는 날이었고 웬만해서는 아이 때문에 빠지고 싶었는데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빠지기가 영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하는 수 없이 남편에게 토요일에 어디 나가지 말고 아이와 놀아달라고 부탁을 했죠. 무슨 바람인지 남편은 흔쾌히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야유회를 다녀온 다음 날 일요일인데 남편은 외출하고 아이와 단 둘이 있으니 아이가 대뜸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어제 만난 이모는 진짜 날씬하고 예뻤는데 엄마는 뚱뚱하고 아줌마 같아. 순간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그 기분. 아마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알지 못할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 화도 내지 못하고 아이에게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고 순진한 아이는 어제 만난 예쁜 이모라며 저에게 자랑하듯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아빠랑 그 이모 있는 가게 가서 피자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었어. 그 이모는 피자도 만들 줄 알고 준수 좋아하는 레모네이드도 만들 수 있대. 다음에 오면 그땐 레모네이드 만들어준다고 했다. 그리고 그 이모가 우리 아빠한테 오빠라고 하면서 나랑 미소처럼 꼭 끌어안았는데 아빠가 엄청 좋아했어. 되게 예쁜 이모라서 아빠도 좋아하나 봐. 저는 그 전에 혹시 이 사람이 밖에서 딴짓을 하나 하는 심증은 있긴 했어요. 하지만 주변에 워낙에 사람이 많았고 그 사람들을 모두 의심할 수 없으니 그냥 넘겨왔었는데 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저는 이 인간이 외도를 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그날 저녁 아이를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남편에게 사실 여부를 따지기 위해 남편의 귀가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밤 10시가 다 되어서 들어온 남편에게 저는 확인할 것이 있다고 앉으라고 했고 평소 눈치가 빠른 남편은 올 것이 왔다는 듯 한껏 얼굴을 구기며 반쯤 몸을 틀고 제 앞에 앉았어요. 자기, 나 몰래 바람 펴? 살다 이젠 생사람도 잡냐? 누가 그래? 내가 바람 핀다고. 네 아들이 엄청 이쁘고 날씬한 피자집 하는 애인이라도 있나 보지? 간도 커? 어떻게 자기 아들을 자기랑 바람 피는 여자한테 데려갈 수가 있어? 아씨, 네가 나한테 애 보라며. 그래서 평소에 오빠 동생 하는 동생 피자집에 가서 애랑 점심 먹었다. 피자집에 피자 먹으러 갔는데 뭐 잘못됐어? 그래서 점심 먹으러 간 김에 그 동생을 꼭 끌어안아 줬어? 네 아들이 네가 엄청 좋아했다고 나한테 말해주더라. 얼마나 좋아했으면 그걸 애도 아니? 정말 짜증나게 구네.
그냥 허그한 거야, 인사. 촌스럽게 넌 그것도 모르냐? 하긴 어떤 사람이 너한테 그런 걸 해줬겠냐. 내가 미쳤지. 이렇게 망가질 줄도 모르고 그 많은 여자 중에 너를 골랐으니. 지금 말 다 했어? 그래, 밖에 나가봐라. 나 같은 남편 있냐? 사람은 다 똑같아. 네가 나랑 다닐 때 어깨에 힘 들어가듯 나도 예쁜 와이프 옆에 세고 다녀야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이건 뭐 푹 퍼져서는 너도 여자냐? 능력도 없는 게 터진 입이라고 말 함부로 할래? 어깨에 힘이 들어가? 야, 나 어깨에 힘 빠져도 좋으니까 다른 집 가장처럼 가장 노릇이나 해. 꼴에 푼돈 좀 번다 이거지? 내가 이러니 내가 하는 일이 줄줄이 안 되는 거야. 사업하는 남편 내조할 생각은 안 하고 엄한 일로 의심이나 하니 잘 될 남자도 너 만나면 망하지. 그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고 내가 지금 이러는 거 다 너 때문이라고. 남편은 그렇게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를 치고 집을 나갔어요. 굳게 닫힌 현관문을 보며 어이가 없더군요. 황당했던 저는 그때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했었죠. 바보같이 아이를 생각하면 아이에게 아빠를 뺏는 것이 아닐까? 또 이 험한 세상에 아이를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과연 옳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저희 친정엄마 역시 결혼 후 제가 불행한 생활을 하고 있음을 눈치채셨지만 뭐가 두려운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다들 투덕거리고 살아. 그래도 서방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 네가 좀 참고 기다리면 정서방도 너한테 잘할 거야. 원래 남자들이 바깥일이 잘 되면 집에도 잘하고 그러는데 지금 정서방이 여유가 없잖아. 네가 속상해도 애 생각해서 참아. 알겠지? 저는 그래서 저 하나만 참으면 될 일인가 하는 고민에 빠졌고 좀 더 두고 보자는 명분 아래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이 결혼 생활을 그만뒀어야 했는데 그 뒤 저와 남편은 남보기에는 부부였지만 실제로는 남처럼 살았어요. 각방을 쓰는 것은 물론이었고 서로 대화조차 하지 않고 살았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은 저와 사이가 좋지 않으면 않을수록 아이에게는 좋은 아빠이고 싶었는지 아이에게는 참 자상하게 잘하더라고요. 이러니 이혼을 진지하게 생각하더라도 아이를 생각하면 머뭇거려졌고 저희 부부의 진짜 모습을 모르는 주변 사람들은 자기는 진짜 결혼 잘했어. 은성이 아빠 진짜 자상하더라. 진짜 부러워. 라며 제 속도 모르는 소리를 해댔어요. 그런데요,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하나 알게 된 것이 있는데 그건 한 번 바람핀 사람은 2번, 아니 3번 바람을 피우기도 쉽다는 거였어요. 비록 쇼윈도 부부처럼 사는 부부였지만 외도는 그것과 상관없이 저에게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죠. 이런 저와 상관없이 이젠 대놓고 바람펴도 된다 생각했던 남편은 저에게 자신의 내연녀를 동업자라고 저에게 지칭하면서 통화는 물론이고 걸핏하면 밖으로 나갔어요. 그날도 휴일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동업자라는 여자를 만나러 나갔고 새벽 4시가 다 돼서 집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날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세상 모르고 자는 남편의 차 키를 가지고 차 안을 샅샅이 뒤져봤어요. 그리고 저의 예상대로 남편의 차에는 그간 열심히 싸돌아다니며 바람핀 증거들이 우르르 나왔는데요. 지방 톨게이트에서 받은 영수증과 모텔 영수증, 그리고 찢긴 스타킹과 귀걸이 한 짝까지.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 그것들을 모조리 들고 집으로 와 곤히 자는 남편의 면상에 그대로 던져버렸어요. 에이씨, 뭐야. 네가 사람이니? 아무리 우리가 쇼윈도 부부처럼 산다고 해도 너도 도리는 지키고 살아야 하지 않아? 또 뭔데 그래? 또 뭘 가지고 사람을 긁어? 남편은
제가 자신에게 던진 그것들을 슬쩍 보더니 헛기침을 하며 자기가 직접 그것들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리고는 뻔뻔하기로 작정했는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야. 당신은 속 좁게 그걸 하나하나 의심하냐? 촌스럽게. 촌스러워?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더럽게 놀 거면 이혼해. 내가 그래도 애 생각해서 참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아이고 그래. 네가 이혼하자고 하면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아? 나도 너랑 이혼하고 자기한테 오라고 한 여자 많아. 그래도 난 지조를 지킨 거라고. 지키긴 개뿔. 네가 네 손으로 쓰레기통에 버린 건 다 뭔데? 넌 사업을 네 몸뚱이로 하니? 그래서 뭐 진짜 사업다운 사업은 한 적이 있긴 하니? 야, 너 정말 끝까지 사람 무시할래? 볼품없는 아줌마 주제에 고작 200만 원 벌면서 유세 떠냐? 좋아, 이혼해. 대신 이혼하자고 네가 말했으니까 위자료는 네가 줘야 한다. 저에게 위자료를 달라고 하는 남편이란 작자에게 어이가 없었어요. 걸핏하면 저에게 무식하다, 촌스럽다고 하더니 유책 배우자가 누군데 누가 누구한테 위자료를 달라고 하는 걸까요? 그래서 법으로 하자고 했어요. 그렇게 짐을 싸고 자던 아이를 깨워 집을 나왔는데 남편은 그러든지 말든지 하며 쳐다보지도 않더군요. 아이는 계속 울며 자긴 나가기 싫다고 하는데 정말 속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집을 나왔죠. 막상 친정에 가려고 하니 저에게 다른 집도 다 그렇게 산다고 참고 살라고 했던 친정 엄마의 말이 떠올라 쉽게 발이 떼지지 않더라고요. 다른 친구들 집에 가서 신세를 지자니 그것도 자존심상 용납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큰 소리치고 나왔는데 다시 집으로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망설임 끝에 친정으로 향했어요. 처음엔 어디 여인숙이라도 갈까 생각했지만 저 혼자면 모를까 어린 아들이 있으니 차마 그렇게는 하지 못하겠고 친정 엄마한테 잘 이야기하면 설마 밖으로 내치기야 할까 하는 생각에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어요. 이게 다 뭐야? 너 설마 집 나왔어? 친정엄마는 제가 들고 있는 커다란 짐가방을 보며 놀라 물었고 고개만 끄덕이며 우선 아이를 재우고 자초지종을 말하겠다고 했는데 저의 말을 모두 들은 친정엄마는 한숨만 푹푹 내쉬고 그날 저녁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흘렀고 그동안 친정엄마에게 아이를 맡기고 직장을 다녔던 저에게 남편은 무슨 바람인지 저를 찾아와 예전과는 아주 달라진 모습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다 잘못했어. 이제 그만 집으로 들어와. 응? 내가 다신 당신 싫어할 짓 하지 않을게.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어? 왜 이래? 왜? 나랑 이혼하고 오라고 했던 여자들이 막상 진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오지 말래? 에이, 그건 그냥 홧김에 한 말이지. 우리가 아무리 싸우고 그랬어도 우린 부부고 부모잖아. 당신 나가고 혼자 이런저런 고민 진짜 많이 했는데 당신 말대로 내가 그동안 진짜 당신한테 함부로 한 것 같아. 내가 이제 진짜 정신 차리고 남편 노릇, 아빠 노릇 잘하고 살게. 그걸 어떻게 믿어? 그동안 당한 세월이 얼만데. 딱 한 번만 믿어봐. 나 아는 사람 소개로 다음 주부터 택배 사업도 하기로 했어. 택배? 그게 글쎄 월 300에서 500은 거뜬하다고 하네. 앞으로 내가 성실하게 내 몸으로 돈 벌어올 테니까 나한테도 기회를 주라. 저는 달라지겠다는 남편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무래도 아이가 있으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폼생폼사라고 남보기에 좋은 일만 하고 싶어 하던 남편이었는데 구체적으로 택배 사업을 한다고 하니 정말로 이젠 정신을 차렸나 하는 기대도 들었고 그래서 저는 그날 저녁 친정집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택배 사업을 한다는 남편은 무슨 준비할 것이 그리 많은지 실제로 일을 나가는 꼴은 보지 못했죠. 택배 일을 하려면 탑차가 필요하다면서 어디서 생긴 돈인지 차를 떡하니 뽑아왔는데 그때부터 슬슬 예감이 좋지 않더군요. 그리고 1년 뒤 저에게 남편이라는 작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날은 유독 되는 일이 없어서 심적으로 힘들었던 저녁이었어요. 퇴근 시간을 앞두고 책상 정리를 하고 있는데 평소 저희 엄마가 친하게 지내는 옆집 이모님이 전화를 하셨고 저에게 다급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경아, 큰일 났어. 니네 엄마가 쓰러지셨다. 지금 119 불러서 병원으로 가고 있는데 아우 이게 무슨 일이니? 아무튼 너 빨리 병원으로 와라. 알았지? 전화를 끊고 너무 놀라 이모님이 말씀한 병원으로 택시를 타고 갔어요. 그리고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엄마가 의식과 호흡이 없다며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엄마는 끝내 다시 깨어나지 못하셨어요. 하루아침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부모를 잃은 저는 모든 것이 꿈을 꾸는 듯 현실감이 없었고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는데 그 뒤로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체감이 되지 않은 가운데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엄마의 장례가 치러지는 장례식장 안에 있었고 뒤늦게 연락을 받고 온 남편은 어쩐지 저와 저의 친정 식구들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멀리 제주도에 살고 있어 왕래가 별로 없던 저희 외삼촌이 남편을 보자 다짜고짜 멱살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말들을 꺼내시는데 순간 이성을 잃고 말았네요. 이놈이 우리 누나를 죽인 거야. 걸핏하면 이혼하게 생겼으니 돈 달라고 그렇게 우리 누나를 쪼아대니 저 마음 약한 노인이 버틸 수가 있었겠어? 오죽하면 우리 누나가 나한테까지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까? 삼촌, 그게 다 무슨 말이에요? 나경이 너도 똑같아. 너 어디서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을 데리고 와서 네 엄마 명을 재촉하니 이 자식이 네 엄마한테 뜯어간 돈만 해도 1억이 넘어. 당신 정말이야?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설마 전에 그 택배차도 우리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해서 샀니? 나는 장모님이 힘들면 말하라고 하셔서 그냥 가족이니까 말씀드렸던 거야. 내가 설마 장모님이 없다고 하는데 달라고 졸랐겠어? 이 인간아, 그게 할 소리야? 그리고 그냥 받은 거 아니야. 다 갚으려고 했어. 그래서 얼마나 갚았는데? 그건 자기도 알잖아. 내가 아직 일을 제대로 못해서. 저는 빈소 안에 무거운 향로를 가지고 와서 남편 얼굴에 뿌렸어요. 그리고 당장 꺼지라고 제 평생 제일 큰 목소리로 외쳤는데 남편은 그 순간이 창피한지 얼른 장례식장 밖으로 도망치듯 나가더군요. 그때야 알았어요. 제가 집을 나갔을 때 갑자기 저를 찾아와선 생전하지 않았던 사과를 하며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던 건 저희 엄마가 택배를 할 수 있는 탑차를 사주면서 시켰던 거라는 사실을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남편이 정신을 차렸다고 생각했다니 그저 제 자신이 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 뒤 남편은 몇 달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저 역시 찾지 않았고요. 대신 저희 엄마의 빚은 남편이 졌어도 제 책임도 있다고 생각해 어떻게든 해결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이 돈 저 돈 가진 돈을 끌어모으는데 남편이 아무렇지 않은 듯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서류를 한 장 툭 건네더군요. 이혼 서류였어요. 당신도 나한테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졌잖아. 우리 이혼하자. 왜? 우리 엄마 죽으니 이제 나랑 살 이유가 없어졌어? 아니지? 왜? 이혼하면 우리 엄마한테 빌린 돈 안 갚으려고? 무식하긴. 상속폭이 몰라. 원래 재산이고 빚이고 자식이 안 받겠다고 하면 법도 어쩔 수가 없어. 당신 친정 재산 없잖아. 그냥 상속 포기하면 당신도 그 빚 안 갚아도 돼. 정말 구리다. 너처럼 구린 인간을
내가 뭘 보고 결혼을 했지? 우리 엄마 돈으로 산 그 차 당장 내놔! 그 차? 이미 처분했지. 택배 일이 생각보다 몸이 너무 힘들겠더라고. 그래서 얼른 처분해서 그 돈으로 다른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또 중간에 엎어져서 아씨, 그러니까 이혼하자고. 애는 네가 원하는 것 같으니까 네가 맡아. 친권도 포기할게. 단 양육비는 못 준다. 당신도 알잖아. 나 돈 없는 거. 남편의 말에 너무 약이 올라 이혼 서류를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생겼어요. 하지만 이성적으로 저런 인간을 남편이라고 서류상 두는 것도 견딜 수가 없었기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줬고 살고 있던 전세 보증금을 빼서 아이와 그 집을 나왔어요. 남편은 보증금은 자기가 결혼할 때 시댁에서 준 거라며 달라고 했지만 제가 미쳤나요? 그 돈을 주게? 전 주인집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 돈을 부동산에서 현금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한동안 술이 없으면 버티기 힘든 시간을 살았고 한 달이 조금 되지 않아 아들이 폐렴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그때 비로소 정신이 들었어요. 엄마인 제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못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어떻게 지키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독한 마음으로 술을 끊고 제 힘으로 남편보다 훨씬 잘 살기 위해 노력하자고 다짐했어요. 최고의 복수는 제가 성공해서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제가 일자리를 구한다는 소식을 들으신 전 직장의 차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평소 제가 성실하고 일하는 센스가 좋다고 칭찬하셨던 분이셨는데 이번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감사하게도 저에게 함께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주셨던 거였죠. 저는 차장님의 제안에 감사하다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후 3년 정도는 정말 아이 키우는 것 외에는 제 사업처럼 일에만 매달리며 살다 보니 어느덧 신생 기업이었던 사업체는 업계에서 빠르게 자리를 잡은 제법 탄탄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어요. 처음 시작은 저를 포함해 직원이 5명 정도였는데 이제는 50명도 일손이 부족한 지경에 이르렀고 이제는 사장님이 된 차장님은 저에게 부사장의 직함을 주셨어요. 저는 너무 과분하다고 처음엔 마다했는데 자기 일처럼 밤이고 낮이고 그리고 아이도 있으면서 평일 주말 없이 일을 해주니 그 고마움을 어떻게라도 보상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당시 사장님 역시 너무 일에만 몰두하고 살아 아내에게 이혼을 당했고 마음 잡을 곳이 없던 사장님은 더욱더 일에만 매달렸는데 제가 이혼 선배이다 보니 그 모습이 자꾸만 마음에 쓰였어요. 그래서 함께 야근을 하며 또 주말 특근을 하며 공과 사를 함께 나누다 보니 남녀간의 정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각자 결혼 실패라는 아픔이 있으니 마음은 있어도 선뜻 손을 내밀지 못했고 그렇게 마음을 감추며 일만 하길 2년이 되었죠.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먼저 저에게 고백을 하더군요.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나경 씨와 나경 씨 아들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은데 물론 당장 뭘 어쩌자는 건 아니고 이제 우리 서로 마음 숨기지 말고 진지하게 함께할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처음도 아니었는데 저는 사장님의 고백에 좋으면서도 두려웠어요. 아마 한 번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기분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답을 망설였죠. 사장님은 언제라도 좋으니 저의 대답을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저의 주변 사람들은 사람 좋고 또 회사 사장이면 로또 맞은 거나 다름없는데 뭘 망설이냐며 저에게 어서 그러겠다고 대답하라고 저를 채근했지만 헤어진 전 남편도 결혼하기 전에는 둘도 없었던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려 6개월도 넘게 사장님께 답을 주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일이 너무 많아 아이를 친한 이웃에 맡기고 늦게까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는데 사장님이 시계를 보더니 저에게 아이가 엄마를 많이 기다릴 테니까
그만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다른 직원들도 일하는데 저도 마주하고 갈게요. 난 애가 없어서 잘 몰랐지만 생각해보니 아이는 크는데 엄마가 너무 밖에서 일만 하면 안 될 것 같아. 나경 씨한테도 또 나경 씨 아이한테도 내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 일은 우리끼리 마무리하면 되니까 얼른 가봐. 애가 엄마를 얼마나 기다리겠어. 오랜 시간 함께 일을 하면서 사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제 아이까지 생각해주니 저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제 마음 한켠에 어쩌면 이 남자는 전 남편과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겨나더라고요. 오랜 고민 끝에 사장님의 청혼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사장님, 아니 지금 저의 남편은 그때 자신이 세상을 전부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했는데 그만큼 제가 지금의 남편의 애간장을 태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저와 재혼 후 저에게 정말 잘했고 남편도 아이도 처음엔 조금 낯설어 했는데 점차 남편의 노력으로 둘은 둘도 없는 부자지간이 되어갔어요. 아이 입에서 처음 아빠 라는 말이 나오던 날 저도 남편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 후 저희는 다른 집과 다름없이 평범한 가족으로 지냈고 아이는 어느덧 무럭무럭 자라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니 신경 쓸 일이 왜 이리 많은지 남편은 당분간이라도 회사 일을 쉬면서 아이를 챙겼으면 좋겠다고 했고 저는 고맙고 미안해서 남편에게 조촐하게 회식 자리를 마련해서 다른 동료들에게 말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했는데 그날이 저에겐 뜻밖의 기회의 날이 되었어요. 저는 다른 동료들에게 1년 정도 쉬다가 다시 복직을 하겠다고 말을 하고 기분 좋게 살짝 취해서 회식 장소를 나와 대리기사에게 키를 넘겨줬는데 키를 받아가는 남자를 본 순간 술이 확 깨버리고 말았어요. 글쎄, 저에게 키를 받아간 대리기사는 제가 살면서 정말 최악의 인간 말종이라고 생각했던 전 남편이었고 그 인간 역시 저를 알아봤는지 저희 둘은 그 자리에서 잠시 얼어 있었는데 그때 저에게 핸드폰이 울렸어요. 얄궂게도 저의 지금의 남편이었죠.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나 지금 대리 불러서 집에 가려고. 에이, 뭘 여길 와. 얼마나 걸린다고. 금방 가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밥은 먹었지? 걱정하지 말고 이따 봐요. 제가 전화를 끊고 차에 올라타니 전 남편이란 작자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고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 재혼했나 봐? 차도 좋고 당신 살만한가 봐? 운전이나 하지. 나는 별로 당신이랑 말하고 싶지 않은데. 아니면 지금이라도 다른 대리기사 부를까? 아니야. 집으로 가는 거지? 집은 어디야? 거기 내비게이션에 집 있잖아. 거기로 가죠. 저는 이 순간이 짜증이 나서 최대한 말을 아끼고 눈을 감았어요. 그러면서 전 남편에게 운전을 맡기고 집까지 가도 되는 건가? 별의별 생각을 다 했고 20분이 조금 지나 집에 도착하니 전 남편은 주차를 하며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가 집이야? 자기 정말 성공했구나. 집도 좋고. 이제 보니 당신 예전 얼굴로 돌아왔네. 관리했어? 남이사 관리를 하건 말건 여기 돈 수고했어. 저기 우리 아들은 잘 있지? 나 은성이 얼굴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 뭐라고? 갑자기 애 얼굴을 보여달라는 전 남편에게 버럭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양육권이고 뭐고 자긴 필요 없다고 한 사람이 누군데. 그 순간에도 저 인간이 순수하게 아이가 보고 싶어 저런 말을 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제가 걱정됐는지 저의 현 남편이 주차된 차를 보고 걸어왔어요. 저는 자리에서 내렸는데 이 인간이 저희 남편을 위아래로 훑으며
누가 봐도 이상하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다가가 대리기사로 온 남자가 전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 말을 들은 남편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갖고 있던 현금을 모두 꺼내고 거기 위에 자신의 명함까지 얹어 전 남편에게 주었어요. 안녕하세요. 방금 집사람한테 얘기 들었네요. 여기까지 저희 집사람 태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드리는 성의예요. 아니에요. 뭘 이렇게나 많이. 받으세요. 절대 무시하는 건 아니고 제가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례가 된다면 죄송한데 혹시 일자리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저희 아들 친부신데 필요하시면 제가 일자리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전 남편은 끝내 그 돈과 명함을 받았고 자존심이 상했는지 주먹을 꼭 쥐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저희 아들이 기다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찌나 통쾌하고 고소한지 유치하다는 건 알지만 기분이 좋은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자존심에 절대 연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전 남편이 저희 남편에게 정말로 일자리를 소개해달라고 연락을 했더라고요. 전 남편은 지금의 남편에게 자기가 지금 너무 힘들다며 자존심이고 뭐고 찬밥 더운 밥을 가릴 때가 아니라며 사정사정을 하더래요. 그래서 정말로 일자리를 주려고? 우리 회사에 자리 주는 건 좀 그렇고 아는 거래처에 제품 운송하는 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쪽에 소개할까 하는데 자기는 어때? 자기가 싫다고 하면 안 하고. 괜히 신경 쓸 일 만드는 게 아닌가 걱정돼서. 자기가 무슨 걱정하는지 아는데 그럴 일 없어. 자기랑 은성이한테는 내가 있잖아. 저는 이번에도 남편의 말에 따르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다음 날 전 남편은 저를 찾아와 너무 고맙다며 마지막으로 한 번만 자신을 만나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망설였는데 어떻게 알고 남편이 전화해 괜찮으니 나가보라고 해서 내키진 않았지만 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글쎄 전 남편이 저에게 무릎을 꿇고 지난날 미안했다며 용서를 빌더라고요. 당신한테 내가 정말 못할 짓 많이 했어. 미안해.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게. 장모님한테도 너무 죄송해. 그렇게 나를 믿고 챙겨주셨는데 나 앞으로 평생 당신과 은성이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야. 사장님이 소개해준 일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살게. 미안해. 그리고 정말 고마워. 전 남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제 앞에서 돌아서서 갔어요. 절대 저런 인간이 아닌데 순간 저는 남편이 전 남편에게 시킨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 전화해서 물었어요. 남편은 모르는 일이라고 시치미를 뗐지만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그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남편이 별로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으니 저도 모르는 척 하기로 했죠. 그 수많은 시간 속에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고 또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저 불행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제가 저를 챙기지 못한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현명하시니 어떤 불행한 순간에도 내가 나 자신을 절대 놓지 마세요. 당장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나를 포기하는 순간 그 어떤 기회도 기적도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는 그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좀 더 일찍 그걸 알았다면 그렇게 우유부단한 삶을 살지도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지도 않았을 거예요. 생각하면 할수록 지금의 남편은 저에게 은인이 아닐 수 없어요. 남편이 사랑으로 구원해 주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남편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더 지금의 남편을 위하고 사랑하며 살려고 합니다. 평생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살게 해준 여보, 정말 고마워요.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적이란 기회가 여러분을 찾아가길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